조이대는 지금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들어오면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대법관 임명을 안 하고 있다. 조이대가 기어코 2차 사법 쿠데타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오늘 그 시그널이 나왔는데 일단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를 조이대가 제청하고 윤두창이 임명한 이수견 대법관을 주심으로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조이대의 꼼수가 보이는데 관련해 조이대가 이번 9월만 기다리는 핵심적 이유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지난 2월 달부터 이런 일이 계속 있었어요. 이게 지금 보시는 이게 2월 달 기사거든요. 앞서 보셨던 거는 오늘 기사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4월인 지금 이제 5월이니까 2, 3, 이게 이때도 이미 한 달이니까 2, 3, 4, 5. 벌써 넉 달째 스톱 상태인 겁니다. 이거는 기싸움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요. 이거는 조이대가 깽판을 치는 겁니다. 앞서서도 제가 말했습니다만 조이대가 제청했다고 해서 국회가 다 오케이 해야 돼요? 조이대한테 제청권이 있다면 동의할지 말지는 국회가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이대 지 입맛에 맞는 사람이 국회를 통과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제청조차 안 하고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대법관 한 명이 또 퇴임합니다. 9월 달이에요. 이홍구 대법관이 퇴임합니다. 이홍구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이홍구 대법관은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감옥에 갔다가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 대법관이 된 사람이에요. 사법부시를 합격해서 판사가 된 사람입니다. 진보의 대법관인 거죠. 이분이 9월 달에 퇴임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퇴임을 하고 나면은 어찌 됩니까? 이제 대법관 중에 진보를 표방할 수 있는 대법관은 한 명 남습니다. 진보를 대표하는 이홍구 대법관은 사라지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이제 뭐가 돼요? 조희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조희대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게 9월 달이야. 이게 9월 달. 그러니 조희대가 지금 딴 거 안 하고 9월 달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재판 9월 이후로 미루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있죠. 그 지연의 목적은 9월 이후에 재판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걸 하겠다는 거죠. 지금 조이대는 내란 세력의 복귀를 꿈꾸고 있습니다. 내란 재판, 지금 대법원에서 이제 내란 재판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그 내란 재판을 대법원에서 뒤집겠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윤석열 내란 재판은 전원합의체에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보를 대표하는 이홍구 대법관이 퇴임합니다. 이홍구 대법관은 지난번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당시 재판을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조이대 너 재판 잘못하고 있다라는 소수 의견을 냈어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9월 달이면 퇴임을 하는 거야. 그럼 어찌 됩니까? 이제부터 조이대 지 마음대로가 되는 거죠. 조이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막 대가지고 결국에 윤석열을 석방해 주려고 할 겁니다. 윤석열이가 저지른 게 내란이라는 거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죠. 따라서 사실관계 그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할 건데 정말 핵심적인 증거, 이 핵심적인 증거에 대해서 증거가 능력이 없다거나 당시 최초로 수사를 했던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수법으로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할 겁니다. 마치 윤석열 구속기간이 끝났다,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가지고 윤석열을 풀어준 것처럼 택도 아닌 짓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법 왜곡죄를 저질러서 윤석열을 석방해 주려고 할 겁니다. 그게 지금은 어렵고요. 9월에 이홍구 대법관이 퇴임하고 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조이대가 새 대법관을 임명을 안 하는 겁니다. 새 대법관,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입니다. 그러니 조이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없는 편이 훨씬 수월하겠죠. 그게 아니면 지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대법관이 임명이 안 되는 겁니다. 조이대는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놈이에요. 지금 동네방네 다니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들어오면은 공소 취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대법관 임명을 안 하고 있다. 요라고 다닌데요. 내란 사건은 전원합의체 사건입니다. 대법관 13명이 다 나와요. 대법원장은 제일 마지막에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말 안 하고 있다가 다른 대법관들끼리 이렇게 토론을 하게 만들어. 경우에 따라서는 한 명의 의견이 엄청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법 왜곡죄라든지 재판 소원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전원합의체 조이대 마음대로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딱 들어와 앉아있다. 그 사람이 더군다나 조이대 입맛에도 안 맞는 사람이다. 그럼 조이대는 어떨까? 이 사건 조이대 입맛대로 사건을 끌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조이대 입장에서는 윤성식 판사가 항소심에서 내려놓은 판단, 그 12.3 계엄은 내란이다라는 점, 계엄도, 이 계엄 선포권도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라는 점, 요런 거, 요 판단을 뒤집어 버려야 돼. 그러니 지금 조희대가 대법관을 임명하려고 그러겠어요. 네, 충격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 보류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제청 거부를 피하기 위해 조 원장이 의도적으로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조희대가 청와대 의중을 거스르고 후보를 독단적으로 제청할 경우 이 대통령이 거부하면 사실상의 불신임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 동력을 키울 가능성이 높아 가뜩이나 입지가 좁아진 조이대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냉정하게 보더라도 어차피 조이대가 질 수밖에 없는 무모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헌법 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법원장에게 후보 제청 권한을 부여했지만 인사의 최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를 제청했더라도 대통령은 이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는 없기 때문에 조이대도 이런 사정을 알고 제청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마당에 조이대가 사법부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독단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과도한 욕심입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후보를 제청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조이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민주당은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미 발의해둔 조이대 탄핵 카드는 지선이 끝나는 즉시 원구성 전에 던져 판을 뒤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